2026년의 이더리움은 음,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해고타라는 좀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면서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갑자기 해고타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왔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더리움의 2026년 로드맵,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바로 이 해고타 업그레이드를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새로운 기술 목록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요. 그렇죠. 이게 그냥 기술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변화의 흐름이 이더리움의 어떤 철학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될지, 그 본질을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사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해요. 이더리움은 지금 더 빨라지는 것과 영원히 살아남는 것 사이의 기로에 서 있다. 아, 빨라지는 것과 살아남는 것? 네. 그리고 해고타는 명백히 후자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니라 이더리움의 생존 전략이 보이실 겁니다. 영원히 살아남기 위한 선택.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단서가 담겨 있다는 이름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덴쿤, 팩트라 같은 이름들은 이제 좀 익숙한데 해고타는 대체 어디서 나온 이름인가요?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이름에는 아주 일관된 규칙이 숨어 있어요. 이더리움을 기술적으로 보면 심장이 두 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심장이 두 개요? 네. 하나는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실행 레이어고요. 다른 하나는 블록을 만들고 합의를 이끄는 합의 레이어입니다. 아, 그래서 예전부터 업그레이드 이름이 항상 두 개씩 쌍으로 나왔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실행 레이어 이름은 개발자들의 축제인 데브콘이 열렸던 도시 이름에서 따와요. 데브콘 도시 이름? 그리고 합의 레이어 이름은 밤하늘의 별 이름에서 가져오죠. 아하, 그래서 2024년 덴쿤 업그레이드가 도시 이름 칸쿤이랑 별 이름 데네브를 합친 거였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조합이죠. 그럼 해고타도 그런 조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해고타는 2026년 말에 예정된 업그레이드 이름인데요. 실행 레이어 명칭 후보인 보고타와 보고타, 남미의 도시죠. 네, 그리고 합의 레이어의 별 이름인 해제를 결합한 이름입니다. 즉, 이름 자체에 우리는 이제 이더리움의 두뇌와 심장을 동시에 아주 긴밀하게 업그레이드 할 거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셈이죠. 와, 이름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단순한 코드명이 아니라 거의 선언문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예전 더 머짓 때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몇 년에 걸쳐서 하나의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업그레이드가 훨씬 더 자주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더리움 개발 문화의 가장 큰 변화예요. 더 머지는 정말이지 뭐랄까 비행 중에 엔진을 교체하는 것과 같은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 엄청나게 거대하고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커뮤니티의 긴장감도 엄청났고요. 네트워크 전체가 멈출 수도 있는 그야말로 외줄타기였으니까요.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다 보니 그만큼 리스크가 컸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엄청난 성공 이후에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교훈을 얻은 겁니다. 다시는 그런 살얼음판을 걷지 말자. 하하, 그럴만도 하네요. 그래서 2025년부터는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어요.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요. 아, 정기 검진처럼요? 네, 딱 그 비유가 맞아요. 위험한 대수술을 한 번에 하는 대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네트워크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죠. 훨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입니다. 해고타 역시 이 새로운 리듬 속에서 계획된 중요한 단계고요. 그렇게 안정적인 리듬으로 바뀌었다니 흥미롭습니다. 그럼 그 리듬 속에서 2026년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해고타 이전에 글램스터담이라는 업그레이드가 먼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글램스터담은 하반기 해고타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주로 레이어 1, 그러니까 이더리움 블록체인 본체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죠. 기초 세력이요? 네, 여기서 논의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EPBS입니다. EPBS?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Enshrined Proposer Builder Separation의 약자인데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세계의 권력 분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력 분립이요? 네, 현재는 블록에 들어갈 거래를 선택하고 순서를 정하는 빌더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이들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면 중앙화의 위험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소수에게 힘이 쏠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EPBS는
블록 생성을 제한하는 역할과 그 블록을 실제로 만드는 역할을 프로토콜 수준에서 명확히 분리하는 겁니다. 소수의 빌더에게 권력이 쏠리는 걸 막는 거죠. 아, 그럼 마치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집행하는 정부를 나누는 것처럼 네트워크 내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는 거군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더 건강하고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사용자들이 지불하는 가스 비용 구조를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글램스타담에서 논의되고요. 이렇게 기초공사를 탄탄히 한 뒤에 해고타가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의 오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겁니다. 기반을 다진 뒤에 오랜 숙제를 해결한다. 그렇다면 드디어 주인공인 해고타가 해결하려는 그 오랜 숙제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해고타의 최종 기술 목록은 2026년 초에 확정되겠지만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버클트리, 상태 히스토리 만료, 그리고 실행 레이어 최적화입니다. 하나씩 들어봐야겠네요. 우선 버클트리는 어떤 기술인가요? 버클트리, 이건 거대한 도서관의 모든 책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특정 책이 그 도서관에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색인 시스템 같아요. 마법 같은 색인 시스템이요? 네. 지금 이더리움 노드를 운영하려면 수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블록체인의 모든 역사, 즉 도서관 전체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용량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버클트리가 도입되면 이 가볍고 효율적인 색인만으로도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노드 운영에 필요한 저장 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인 거죠. 아, 도서관 전체를 다운받을 필요 없이 목차만 보고도 모든 걸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상태 만료는 뭔가요? 이건 일종의 디지털 대청소라고 보시면 돼요. 대청소요? 왜 블록체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되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계속 쌓여서 비대해지거든요. 상태 히스토리 만료는 이렇게 불필요한 과거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정리하거나 접근 비용을 다르게 매겨서 블록체인이 무한정 무거워지는 것을 막는 기능입니다. 아, 집도 오래되면 짐을 좀 정리해야 공간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신 버클트리나 데이터 만료 같은 기술들 굉장히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일반 사용자가 와, 이더리움이 빨라졌네 하고 바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일종의 내부 공사처럼 들립니다. 속도를 높이는 게 더 시급한 문제 아닐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장기 과제인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이더리움의 철학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무상태 이더리움, 스테이틀리스 이피리움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상태 이더리움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이더리움의 모든 기록을 검증하는 플로드를 운영하려면 수 테라바이트급의 저장 공간이랑 고사양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요구사항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죠. 그렇죠. 개인이 그런 서버를 집에서 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무리니까요. 맞아요. 이건 일반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이 노드 운영에 참여하는 걸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높은 기술적, 비용적 장벽입니다. 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거네요. 네. 노드 운영의 장벽이 높아질수록 네트워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거대 클라우드 서비스나 대형 거래소, 스테이킹 업체, 이런 소수의 거대 자본에 의해 좌우될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능 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군요. 정확합니다. 무상태는 버클트리 같은 기술을 통해 개인이 가진 노트북이나 저사양 컴퓨터로도 전체 데이터를 다 저장하지 않고 노드 운용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걸 최종 목표로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 네. 즉, 소수의 거대 기업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이 네트워크의 주인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더리움의 핵심 생존 전략이에요. 단기적인 속도 향상보다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건강과 철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선언인 셈이죠. 말씀을 듣고 보니 무상태라는 목표가 이더리움의 생존 전략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2022년 더 머지 이후에 비탈릭 부테린이 제시했던 그 유명한 로드맵 있잖아요. 서지,
버지, 퍼지, 스플러지. 이 거대 로드맵 속에서 해고타의 위치는 어디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추상적인 로드맵을 현실로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바로 해고타 같은 업그레이드입니다. 현실로 구현하는 단계. 네, 예를 들어 방금 길게 이야기한 버클트리 도입과 무상태를 향한 여정은 더 버지, 던계의 핵심 과제예요. 더 퍼지요. 더 버지의 목표가 바로 검증을 더 쉽게 만들어 탈중앙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하는 상태 만료는 더 퍼지 단계, 즉 네트워크를 가볍게 만드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해고타는 더 나은 탈중앙화를 위해 버지,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볍게 만들자, 퍼지라는 장기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매우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이정표인 셈이군요. 맞습니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코드로 구현되는 현실적인 발걸음인 거죠. 이 철학적인 선택이 실제 시장과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네요. 이 변화의 파동을 개발자, 레이어 2 생태계,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는 각각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 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먼저 개발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은 셈이에요. 예측 가능성이요? 네. 1년에 2번 정해진 시기에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니까 자신들이 만드는 D앱의 개발 로드맵을 훨씬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죠. 언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던 시대는 끝난 겁니다. 레이어 2 생태계는 어떤가요?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곳들이요? 레이어 1이 빨라지는 게 아니니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레이어 2들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이죠. 오, 정말요? 레이어 2는 고속도로 위에 지어진 도시와 같아요. 고속도로, 즉 레이어 1이 더 튼튼하고 안전하고 통행료가 합리적으로 변하면 그 위에 있는 도시들은 더 번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글램스타담의 EPBS나 가스비 구조 개선은 이더리움이라는 땅을 더 단단하고 비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레이어 1은 레이어 2와 속도 경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활주로가 되어주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민감할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느리지만 꾸준한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른 경쟁 체인들은 초당 수만 건 처리 같은 속도를 내세우면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투자 철학이 갈립니다. 만약 단기적인 트랜잭션 속도와 화려한 마케팅을 중시한다면 이더리움의 방식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자에게는 지속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라는 키워드가 보일 겁니다. 무상태를 향한 이더리움의 노력은 결국 이 네트워크가 중앙화라는 가장 큰 실존적 위협에서 벗어나서 10년, 20년 뒤에도 살아남기 위한 근본적인 체력 다지기거든요. 다른 체인들이 단거리 경주에서 100m 신기록을 세우는 데 집중할 때 이더리움은 마라톤 완주를 위한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빠르게 움직여서 세상을 파괴하는 스타트업이 아니다. 디지털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철학에 동의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지금의 행보가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정리해보자면 2026년의 이더리움은 해고타라는 이름을 통해 실행과 합의, 즉 두뇌와 심장의 동시 개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거대한 혁명보다는 꾸준하고 체계적인 진화를 통해 속도보다는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건강과 탈중앙성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철학이 깔려 있군요. 맞습니다. 해고타가 상징하는 것은 속도보다 안정성, 규모보다 지속성이에요. 시장의 단기적인 요구에 맞춰서 무리하게 성능 개선에만 매몰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트워크의 근본 가치를 지키겠다는 뚝심, 이 점이 2020년의 이더리움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겁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이더리움의 미래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이러한 이더리움의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방식이 파격적인 기술과 속도를 내세우며 급진적인 혁신을 주장하는 다른 경쟁자들 사이에서 궁극적으로 가장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